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5편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5편의 단원 구성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부동산 투자 이론은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보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화폐의 시간 가치는 금융론 및 감정평가론에까지 기초가 되는 분야라서 중요한 개념을 다 익혀 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확실성에서의 투자 분석이에요. 여기서 확률, 평균, 분산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 수지, 캐시플로우를 측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혹은 기타 평가 기법 등을 보는 장이고, 그래서 5편은 계산 문제도 좀 있고요. 좀 어려워하시고 숫자가 나오니까 문제도 구성이 5, 6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1강인데 이번 강에서는 1장의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자율의 개념,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로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 금리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의 얼굴이에요. 요즘은 중앙정부가 이자율을 만지죠. 금융당국이, 한국은행,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자율의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상식적이기도 하고, 투자론, 금융론 혹은 감정평가론을 이해할 때 이 금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율은 명목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실질금리가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명목금리라는 것은 물가를 반영시켜 놓은 금리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6편 부동산 금융론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때 또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원래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고, 복리는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에도 또다시 이자가 붙는 재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복리가 투자론에 사용하는 개념이겠죠. 이자를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자율의 종류를 수익률과 할인율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부르는 이름만 바뀌어 있어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은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게 받는 거죠. 이익을 받는 비율. 이거는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니까 깎아주는 이율이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같은 개념이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붙는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론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수익률 중에 기대했던 수익률과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안으로부터 기대한 수익률과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기대한 수익률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자본환원 계수에서는 이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수가. 내가 계수는, 이 내가는 미래 가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레가인데 이게 두음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미래 가치의 준말이다. 이 계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인데 남들이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그 내부 구조를 고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사용법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에다가 내가 계수를 곱하면 미래, 가령 3년 후에 얼마인지를 알게 해주는 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가계수는 반대로 현재 가치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이렇게. 그래서 3년 후 미래에 1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를 100만 원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면 알게 해주는 계수다라는 뜻이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이 연금이 NOT를 번역한 건데 이건 균등 흐름이에요. 가령 균등 현금이라는 것은 매기 가령 매월 100만 원씩 같은 돈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일시불이지만 여기서는 매기 현금 흐름이 들어가요. 적금 같은 경우는 정기 예금과 달리 한 번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연금입니다. 그럼 가령 100만 원씩 적금 들면 3년 동안 얼마가 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반대로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가령 3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은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고, 아울러 영구, 여기다가 영원히 받게 되는 연금, 영구가 들어가게 되면 R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감채인계수는 얘하고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실 텐데, 얘하고 역수관계인 것은 100만 원씩 적금 들어서 3년 후에 1000만 원 된다. 그럼 얘는 1000만 원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수식은 같아요. 뒤집어 분수만, 분자 분모만 바뀐 거죠. 저당상수는 얘하고 역수관계인데 저당상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금융론에서도 절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매기 갚아야 될 원리금, 이게 연금이죠. 네. 원리금을 구할 때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환원계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론, 감정평가론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자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 자본을 던지다. 던져버린다 이거죠. 왜 던지냐?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그 수익과 투자되는 금액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기회비용이다. 다른 사람에게 1억을 빌려주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가치의 척도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자, 만약에 1억을 투자하면은 1억 1000이 나오는 투자한이 있다면 이자율이 10%죠. 이걸 포기해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높아야 이걸 포기하겠죠.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주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시간 가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요. 위험할증률, 위험보상률. 그러니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위험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위험한 일에서 더 많이 요구하잖아요. 장사도 위험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위험할증률이라고 한다. 용어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따져보는 건데, 가령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2천만 원이 현재 있는데 이것을 을한테 빌려주고 이자율 10%를 받으면 2,20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은 포기했어요. 지금 자동차를 살 것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가격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차값이. 자동차가.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1년 후에는 그 2,200만 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1년 후에 차를 2천만 원이라면 사고 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10% 남길 목적으로 차를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10% 올랐어요. 1년이 지나놓고 차 가격이 10% 올랐으니까 차 가격이 2,200만 원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2,200만 원 받아서 해봤자 차 하나 산 거니까 내가 갑이라는 사람은 1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2천만 원을 굴린 겁니다. 그냥 날라간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효용만, 갑의 효용이 다 사라진 거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반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목금리란 실질금리가 있다면 거기에 앞으로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걸 더해서 결정되는 금리가 명목금리라는 개념이에요.
20%를 받았어야 했다. 당신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빌려줄 때 2,200이 아니라 2,400만 원을 받아야 그렇죠? 차를 사고 200만 원 실질 금리가 남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받기 위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걸 피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빌릴 때, 이럴 때 적용되는 금리는 모두 명목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어찌됐든 채권 시장에서는 이것이 다 반영되면서 매매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금리가 결정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리와 복리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100만 원은 이자율이 10%일 때 3년은 얼마인가 하면 달리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10만 원 곱하기 3년이죠. 매년 원금에 대한 10%, 그러니까 30만 원씩 3년이니까 10만 원씩 3년이니까 30만 원 이렇게 딱 받으면 돼요. 그래서 3년 후에는 달리인 경우에는 130만 원을 받고 끝냅니다. 그러나 복리는 얘기가 달라져요. 복리일 때는 첫 번째 해 붙었던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가령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붙는다고 가정하고 월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 1년 차에는요.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 100만 원에서 붙는 이자 10%는 0.1이죠. 그럼 얘가 1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년 차 말에는 기말에는 원금이 11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110만 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어요. 아까인 경우에 달리인 경우에는 100만 원에 10%씩만 붙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110만 원 더하기 11만 원이니까 121만 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르죠. 달릴 경우에는 여기 10만 원만 붙어서 원금 120만 원이 될 텐데 만 원이 더 붙은 거예요.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개념이 복리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거를 공식을 한번 공식화 시켜보자 이거죠. 이것을 인수분해 해봐. 인수분. 별걸 다 하죠.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이 됩니다. 이게 11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0.2 이렇게 되죠. 얘도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110만 원으로 묶어봐요. 그러면 110만 원으로 묶으면 1 플러스 0.1 얘도 똑같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110만 원이 얘잖아요. 그죠? 그럼 이 110만 원이 얘니까 얘로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110만 원인데 1 플러스 0.1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나온 거예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0.1의 1년 차는 1승이고 2년 차는 2승이구나. 이렇게 되는 공식이 나온 거고. 그럼 3년 차는 어떻게 될까요? 3년 차는 안 봐도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 1.1의 3승은 1.331이니까 1.331을 곱하면 133만 1,000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비해서 달리에 비해서 3만 1,000원이 더 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 자본환원 계수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식을 유도하는데 이게 원금이죠.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은 R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간은 N, 연수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 그래서 이 1 플러스 R의 N승을 내가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은 외우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알기만 하면 내가 계수, 즉 남들이 계산해 놓은 1 플러스 R의 N승 곱하기만 하면 이자율과 기간만 알면 남들이 계산해 놨으니까 그걸 곱해서 미래 가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 플러스 R의 N승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에 붙는 이름 중에 수많은 이자율은요. 금리라고도 하고 그 이자율은 정말 수많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익률과 할인율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가령 현재 가치 100만 원을 1년 후에 11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되는 투자안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율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현재 가치를 미래가 화살표 방향이 미래로 향했을 때 이걸 수익 더해지는 비율이다 해서 수익률 10%입니다. 반대로 1년 후에 110만 원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고 그것도 10%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금이 10원이라면 상행선 하행선 10원이면 부산에서 거리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것도 10원이에요. 요금이. 같은 건데 붙이는 이름만 하행선이냐 상행선이냐 달라진다는 거죠. 110만 원을 10% 할인하면 어떻게 100만 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1 플러스 0.1에 1승 이렇게 해서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1.1로 110만 원 나누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이런 걸 할인율, 수익률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에는 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익률. 앞에다가 뭘 붙이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약간 변형돼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예상해 본 수익률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상 수입, 예상 지출을 계산된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은 유사한 투자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ABC 두 투자 대안이 있는데 A에 투자하기 위해서 원하는 수익률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얘가 10이고 얘가 9라면 그럼 너도 10 정도만 얻으면 뭐 되겠다. 이게 요구하는 원하는 수익률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수익률 안에는 당연히 은행에 가면 얻는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을 얻고 얘가 위험이 유사한 투자 그룹들 아니에요? 그 위험에 합당한 보상률이 있어야 되고 위험할증률, 위험부상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거 받아봤자 자동차 사례 보셨죠?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까지 더하는 수익률이 바로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현 수익률은 이거는요. 이미 투자가 끝난 시점에서 확인해보는 사후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미가 없고 투자했던 것을 검증할 때는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투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얻는 수익률이에요.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 시점에서 기대한 수익률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안의 수익률이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겠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시장에서 연 8%로 이자율이 결정되었다. 가령 이게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8% 번다 이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서 2% 수익률, 프리미엄 요구된다. 더 위험하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그쵸? 8 더하기 2니까 10%만 달성이 되면 돼요. 그런데 세금 이제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3%씩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수익률은 가격 상승률과 임대료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3% 보장이 되니까 임대료 수익률은 최소 얼마면 투자하겠니? 최소 7은 되어야 한다. 7 더하기 3이 11 테니까. 그래서 답이 7%가 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이유는 오늘 투자해서 내일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본자산, 소위 말해서 자본자산이라는 것은 투자를 했을 때 그 기간이 1년 이상 걸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산, 이게 자본자산이에요. 가령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거. 부동산은 더 하죠. 1년이 더 걸려요.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현재 하는데 수익은 미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오는 그 수익에 대한 돈의 시간 가치를 계산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는 건 앞서 보신 대로 6개의 자본환원 계수가 있다. 여기 내가 계수이란 거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에다가 내가 계수, 이게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일반적으로 이제 생략하는 거죠.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이게 3년, 10년이라도 한 번만 딱 넣고
3년 후, 10년 후 얼마가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개수다라고 하는 것이 내과 개수예요. 이게 아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증명을 한번 해봤었죠. 그러면 이 말은 현재 100만 원은 3년 후에 얼마인가? 이자율이 10%일 때라고 하면 자, 이 개수를 따져보면 1 플러스 R, 이자율은 R이니까 0.1 이게 되는 거고 얘는 3년 후죠. 그러니까 3이 되니까 1.1의 3승이니까 내과 개수가 1.331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가치 100만 원에다가 내과 개수 1.331을 곱하면 미래 가치 개수 133만 1,000원이 나온다. 이렇게 내과 개수는 현재 금액이 n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를 가르쳐주게 하는 개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할 때 12의 문제처럼 1원을 이자율 R로 저축했을 때 n년 후 착가되는 금액을 내과 개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니까 더 헷갈려요. 100만 원을 1원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1.331을 곱하 1원으로 정의하면 자 이렇게 현재 1원을 이자율로 R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 자체가 내과 개수죠. 1원은 곱하나 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1원 나왔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서 1억 원의 어떤 부지의 지가가 매년 10%씩 상승한다면 3년 후 지가는 얼마일까? 이게 이제 21회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10%씩 상승하니까 1억에다가 10% 상승하고 그러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 3번 상승하니까 1억 3천만 원이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달리였죠. 달리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 곱하기 3 하니까 부동산 가격은요. 자, 첫 번째 1억이었다가 10% 올라서 1억 1,000이 됐어요. 1억 1,000에서 10%가 올라서 그러면 아까 계산했듯이 1억 2,100이죠. 그리고 또 10%가 오르면 1억 2,100에 1억 3,100만 원, 1.331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마치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과 개수를 곱하면 된다. 1억에다가 1 플러스 0.1에 3승을 곱하면 내과 개수를 그냥 곱하면 일시불의 내과 개수를 곱하면 1억 3,31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르고 매년 연 단위로 계속 오르는 데서 또 오르니까 매년 이렇게 10%씩 몇 %씩 상승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일시불의 내과 개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가 개수는 어떨까라는 거죠. 지금 둘을 묶어본 이유는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역수라는 것은 얘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면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게 역수죠. A와 A분의 1은 역수관계에 있다. 곱하면 1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니다. 133만 1,000원이 1년 후에, 3년 후에 133만 1,000원은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가치로 얼마일까? 아까 했잖아요. 현재 100만 원은 이자율이 10%일 때 3년 후에 133만 1,000원이 된다. 답은 알고 있죠. 답은 알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화살표만 뒤집어서 물어봤으니까. 이 R은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 R은 할인율이라고 하겠죠. 현재 가치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내과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1 플러스 0.1에 3승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1.331분의 1 하면 0.75131호가 된다 이 뜻이에요. 복잡한 계산은 여기 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만 원에다가 가령 현가 개수인 0.75131호를 곱하기만 하면 75만 1,315원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133만 1,000원은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로는 75만 1,000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역수관계에 있다. 둘은. 같은 거를 물어보는 것만 바뀌어 있으니까 수식이 뒤집혔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현가계수와 내가계수와 현가계수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의 내가계수인데, 연금의 내가계수란 이제 여기 연금, 균등한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균등한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 가령 아래 사례에서 이 100만 원씩 이게 연금이죠. 균등한 현금은 100만 원, 100만 원. 이번엔 6% 이자율로 20년간 적립한다면 매월이에요. 이건 이제 매월은 연복리를 월복리로 이제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월 12번 주는 거죠. 그게 훨씬 유리하겠죠. 투자자 입장에선 매월 주니까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니까. 그러면 기간 말에 얼마가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구해놨죠, 공식을. 여러분 연금의 내가계수의 공식을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N승 마이너스 1. 이걸 남들이 식을 구해놨어요. 연금의 내가계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매월이니까 이걸 12로 나누고 이자율을 1년에 매월 주는 거니까 여기도 R을 12로 나누고 N에다가 12를 곱하면 12번 주니까 하면 이 월복리가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예,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만 원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인 462.040895를 곱하기만 하면 그러면 4억 6,200 04만 895원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미래가치가 된다. 당신 매월 100만 원씩 이자율 6%일 때 20년간 적금 보면 20년 후에 4억 6천 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계수를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1원이라면 여기도 1원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1원씩 이자율 R로 N년간 적립할 때 타는 금액 자체는 이 계수 자체가 되는 거죠. 1원을 곱하면 그냥 계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때는 1원씩 하니까 연금이네. N년 후에 달성되는 거니까 내가계수네.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가계수는 이걸 복리표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여러분 교재에 337쪽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 감차계수, 현가계수, 연금의 저당성 남들이 다 계산해 놨어요. 복리표. 그래서 자 이게 월복리표고 연금의 내가계수 20년짜리 요거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적립했을 때 달성되는 금액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씩 적립하면 되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게 감채계수니까 식을 뒤집어 놨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가령 20년 후에 4억 6,200. 자, 이거 금방 본 숫자죠. 89 만들기 위해서는 이자율 6%일 때 매월 얼마씩 불입해야 하는가. 아까는 우리가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20년 적립하면 이 금액이 됩니다. 거꾸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둘이 역수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462.048분의 1이 바로 얘가 되는 거고 이것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20년 월복리 6% 딱 찾으면 0.002164가 나와서 여기에다가 0.002164를 곱하면 100만 원 근처의 숫자가 나오겠죠. 끝도 없는 거를 반올림한 거니까. 거의 100만 원 근처의 수치가 근사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할 액수 자체는 여기가 1원을 하면 계수 자신이 되겠죠. 계수 자신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인계수입니다. 그리고 감채인계수도 여기 있어요. 이게 복리표를 찾아보면 끝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다. 사용할 줄만 알면 된다. 자, 다음은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가령 사례를 들으면 제가 이제
국민연금 탈퇴해가지고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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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에요. 국민연금에서는 20년 동안 앞으로 준대요, 저한테. 근데 이 100만원씩 20년 동안 매월 받게 될 금액을 현재 가치로, 현재 시점에서 받아가지고 사업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일까라는 걸 계산하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아니, 100만원 말이죠. 1년이 12달이니까 1200만원이 되고, 매년 받는 돈이. 거기다가 20년이니까 그러면 2억 4천 받으면 되겠네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20년에 걸쳐서 2억 4천 받는 걸 현재 가치로 해보면요. 이거 반토막 수준일 거예요. 그거보다 반토막보다 조금 더 많겠죠. 그만큼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가치로 할인되는 비율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라고 한다면 남들이 구해놨다. 자, 가령 R은 6%이고 기간 N은 20년인 월복리표를 찾으면 이렇게 연금의 현가계수 139.58077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표는 6% 월복리표입니다. 이자율 5%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 연금 100만 원에다가 앞으로 받게 될 거 100만 원에다가 139.58077이 이거 곱하면 되니까 1억 3,958만 772원. 아까 2억 4천이 아니라 1억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현재 가치로 만드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시간 가치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이건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저당상수가 얘 역수인데, 자, 이번엔 문제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한국주택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1억 3,958만 772원을 현재 대출해준대요. 그렇다면 이게 20년 동안 빌렸는데 6% 이자로. 그렇다면 매월 얼마씩 원리금은 넣으면 될까? 얼마씩? 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금융론에서 다음 편에서 6편에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한다는 아주 절대적이고 계산 문제도 무지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답은 100만 원인 거 알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죠. 앞으로 받을 20년간 받을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하면은 1억 3,900이다. 그럼 1억 3,900을 받으면 얼마씩 넣으면 되겠니? 그러면 100만 원이다. 은행은 어떤 수익률을 얻어요? 6% 수익률을 얻는 거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 1억 3,900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 0.007164를 곱하면 이거 100만 원 근처의 숫자가 나오죠.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갚아야 될 원리금, 즉 연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곱해서 구한다. 이게 절대라는 거죠. 즉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갚아야 될 원리금이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상수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0.007164 이렇게 주어져 있죠. 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구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이제는 아까 연금의 현가계수에서 0구자가 들어가서 n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10년 동안 이게 아니라 영원히 뜻이에요. 영원히 받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해봐라. 여러분 이 식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이 일반적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전 외워졌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의 축소, 약속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은 1 플러스 r의 n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
이것은 무한대분의 1. 0이잖아요. 얘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순간 r분의 1만 남아요. 2자 1분의 1이다. 이렇게 이것만 남는 공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자율이 10%일 때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 연금이죠. 1,000만 원에다가 영구적 수익을 주는 토지 현재 가치는 얼마니까? 현재 가치라는 것은 받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봐라 이거죠. 그럼 100만 원에다가 r분의 1, 이자율이 10%니까 r분의 1만 곱하면 굉장히 간단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 1억 곱하기 10% 1,000만 원이고 역산해도.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기로 하죠. 자,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 내가계수, 현가계수 역수이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아니죠. 감채인계수였습니다. 틀렸고요. 감채인계수는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시 융자액에 대한 월불입액 계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상환된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 금융론에서 6편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연금의 현가계수, 잔금 비율이라는 것에 연금의 현가계수 대출 만기분에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 해가지고 이 공식을 유도해 볼 거예요. 이게 잔금 비율의 공식인데 잔금 비율 혹은 잔금의 공식인데 계산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만 틀렸어요. 자, 21회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당연히 저당상수 구하면 되는 거고 현재 5억 원 주택이 매년 5%씩 상승한다. 10년 후 가치를 구할 때 마치 복리이자가 붙는 것처럼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미래가치계수 맞는 거죠.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를 사용한다. 그렇죠? 네.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적립한다.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니까 연금이고 그리고 미래가치고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1억 곱하기 현가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 역수다. 이거 틀렸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감채인계수의 역수예요.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자,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했다. 10%일 때 현재 가치는. 자, 연말 불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원 불입했다. 2,000원 불입했다. 매년 연말 2,000원씩 투자했다. 2,000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걸 현재 가치 한번 하고 요걸 현재 가치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원 곱하기 자 현가계수의 공식은 1 플러스 R 0.1분의 1 더하기 2,000원 곱하기 2년 차는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10원 이하 절사니까 70원 다 떼버리면 3,400원 1번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현가계수 2번 해라 이거죠. 자, 24회 계산 문제가 여기서도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3년 동안 3번을 내는데 연말 불입이에요. 3,000만 원씩 불입했다. 3,000만 원, 여기도 3,000만 원, 3,000만 원. 이자율이 10%일 때 미래가치는 얼마이냐 하면 3,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 하면 되죠. 공식을 만약에 안다면 쉽겠지만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잖아요. 그럼 R은 0.1이고 10%니까 1 플러스 0.1의 3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거는 0.1분의 1.331에서 1을 빼니까 0.331이죠. 그죠?
그러면 양변 분자분모에 10을 곱하면 1분의 3.31. 이게 연금의 내과계수니까 3천만 원에다가 3.3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3, 3은 9, 3, 3은 9. 9,933만, 993, 9,9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껌껌이 하시면 되는데, 자, 요것만 따져보면 2년 동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내과계수죠. 1 플러스 0.1에 2년 동안 발생한 연말이니까 1년, 2년 제곱입니다. 얘는요. 두 번째 3천만 원은 3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년 동안만 이자가 붙어요. 이겁니다. 얘는 이자가 없어요. 그냥 3천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기말에 불입했기 1 플러스 0.1의 0승. 0승은 그냥 1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1.21이죠. 3천만 원에 1.21을 곱하면 1.1 곱하면 3,630만 원. 얘는 1.1을 곱하면 3,300만 원. 얘는 그냥 3천만 원. 이걸 다 더하면 9,9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식을 해서 하나 그냥 이렇게 두 번 해보나. 이렇게 한 번 이자, 이렇게 한 번 이자. 얘는 이자가 없고 3천만 원 그대로고.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자, 26개 틀린 거.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은 당연히 복리죠. 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았어. 그럼 저당상수 활용하면 되는 거고.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모기 위해 매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 그러면 감채인 계수죠. 연금 현가 계수가 아니라. 적금액을 구할 때는 감채인 계수였어요.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에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연금 현가 계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연금 현가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죠. 역수를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이거는 금융론에서 배우시는 건데 90% 상환했으면 잔금은 몇 %예요? 10%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00% 1이 되는 거 맞죠? 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금융론에서 한 번 더 보실 거고요. 자, OX. 연금의 내과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 있는 거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감채인계수와 역수고 얘는 저당상수와 역수입니다. 감채인계수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성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N년 후에 달성되는 거는 매년 1원씩은 연금이고 N년 후에 달성되는 건 미래가치죠. 연금의 내과계수입니다.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장에서 투자 및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를 했어요. 이제 이 기초를 다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불확실성화에서의 투자 분석이고 그것은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심이에요. 특히 평균 분산 모형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이것을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